네, 이제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첫 번째, 수열 AN이 있을 때 이 수열의 초항, 첫 번째 항의 값 A1을 알고, 자,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 즉 AN과 뭐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식으로서 표현된 걸 알고 있을 때 일반항을 알지 않아도 이 두 가지를 알면 우리가 수열을 정의할 수 있고, 이러한 정의 방법을 우리가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즉 일반항이 없이 첫 번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만으로 수열을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이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 부른다고 하는 겁니다. 점화식.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점화식 파트, 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에서 이제 점화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 점화식을 해석해서 이제 수열의 일반항을 이끌어내는 것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종류도 많고 다양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자, 이 파트를 제가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드리려고 했으나, 저희는 이제 기초적인 개념을 잡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점화식을 너무 깊게 정리를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내용은 차후에 우리가 좀 더 심화적인 내용을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이제 제가 따로 한 번 더 점화식에 대한 걸 깊숙이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그냥 이 점화식을 통해서 일반항을 도출하는 가장 쉬운 방법하고, 이제 점화식을 보는 방법, 뭐 그런 정도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일 쉽게 알고 있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등차수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 초항의 값을 주어졌고요. 자, 다음과 같이 AN 플러스 1은 AN의 어떠한 상수를 더한 값으로 나타난다 해서 이 두 번째 식이 점화식이 되겠죠. 이 점화식이 있을 때 얘를 우리가 AN을 이항을 시키면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얘가 D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인접한 항들의 차가 D, 상수로 일정한 수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등차수열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더 정의를 하자면 초항이 A고 공차가 지금 이 D가 되는 거겠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 된다. 자, 등비수열도 마찬가지입니다. A1 equal A 하고 A의 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의 n이다 하면은 AN을 또 이항을 시키면 AN분의 A의 n 플러스 1이고, 얘가 R이죠. 즉 뭐예요? 인접한 항들의 B가 R로서 일정한 수열, 따라서 얘는 등비수열이 되겠죠. 그래서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사실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이렇게 점화식으로 나와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열들이기 때문에 등비수열, 등차수열은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차후에 이제 뭐 개차수열이나 뭐 몇 급수라던가 이제 수열의 종류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 점화식의 해석의 중요성을 좀 더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점화식들을 이제 식으로 한 번씩 다 유형별로 정리를 해 보시고 직접 풀어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유형별로 지금 점화식을 하나하나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예제를 통해서 예제 보면서 지금 나와 있는 수열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 수열도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수열인데요. 자, A1 equal 3이고, 자,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N. 자, 뒤에가 상수가 아니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 AN을 넘겨준다면 AN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AN은 2N이 되죠. 즉 뭐예요? 자, 이웃한 항들의 차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수열을 나열을 해볼게요. 자, A1 초항은 3인 거 알고요. 자, A2는 어떻게 합니까? A2는 자, A1 플러스 1에 N에 1 들어가니까 2 이렇게 돼서 5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A3는 A2 플러스 몇입니까? 2 넣어주면 4. 그래서 4 더해져서 9. 그 다음엔 아마 6이 더해지겠죠. 6 더해지면 15 이런 식으로, 15 하나만 더 합시다. 8 더해지면 23 이런 식으로 아마 수열이 나열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때 인접한 항들의 차를 보니까 얘랑 얘랑은 2가 되고, 얘랑 얘랑 빼면 4가 되고, 얘랑 얘랑 빼면 6이 되고, 얘랑 얘랑 빼면 8이 되고, 즉 뭐예요? 인접한 항들의 차가 지금 2, 4, 6, 8이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즉 이웃한 항들의 차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때 얘를 새로운 수열을 B의 N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새로운 수열을.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A2는 A1 플러스 B1 이렇게 되겠죠. 왜? AN 넘겨주면 되죠. A의 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BN이 되니까 A2는 A1 플러스 B1. 자, 그럼 A3는 뭐가 됩니까? A2 플러스 B2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근데 A2가 A1 플러스 B1인 걸 아니까 A1 플러스 B1 플러스 B2 이렇게 되죠? 하나만 더 해봅시다. A4는 뭐가 돼요? A3 플러스 B3고 A3 알고 있으니까 A3는 A1 플러스 B1 플러스 B2고 플러스 B3 이렇게 되겠네요. 다시 쓰면 AN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AN은 A1 초항 더하기 뭐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자, A4일 때 B3까지 더했고 A3일 때 B2까지 더했으니까 N-1까지 더해준다 하면 되겠죠? 뭐를? BK를. 자, 근데 우리 BK가 뭐예요? BN 자체가 2N인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BK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이제 AN은 자,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K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자, 점화식을 통해서 새로운 수열의 일반항을 도출해낸 거죠. 자, 이 상태에서 물론 지금 2K니까 얘를 좀 더 정리를 해서 N에 관한 식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어차피 A10, N이 10일 때만 구하면 되니까 바로 이 상태에서 N에다 10을 넣어줄게요. 그럼 A10은 초항 우리가 3인 거 어차피 알고 있죠. 3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N에다 10 넣어주면 9까지 2K 이렇게 되겠죠. 자, 좀 더 정리하면 3 플러스 2 내보내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K가 되죠. K가 되니까 K는 뭐예요? 연속된 자연수 합이니까 2분의 9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럼 얘랑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남는 것보다 3 플러스 90 해서 정리된 A10은 뭐다? A10은 93과 같다라고 얘기를 풀어주면 되겠네요. 얘가 답이 되겠죠. 네, 일단 점화식을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 점화식으로 표현된 식을 우리가 만약에 진짜로 수열의 일반항으로 바꿔줄 수가 있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일사천리로 잘 풀리는 걸 보이시죠? 즉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이제 풀어보시고 점화식 문제 굉장히 많아요. 많이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